안녕하십니까. 신후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정증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강제집행 정지신청 인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무적으로 공정증서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갖고 있잖아요. 공정증서 부여 그 판결과는 달리 그 공증사무실 있잖아요. 공정법률사무소 가면은 공정법무법인 가면은 그래서 공증을 해줘요. 뭐 약소검 공증이라든지 차용증 공증. 이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나옵니다. 승계집행문을 누가 작성해 주냐?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주도록 되어 있죠. 민사집행법 59조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상속인이었어요. 결국은 상속인 ABC가 2023년 6월 말경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는데 그 내용은 어머니가 2011년경 사채업자인 채권자 X씨와 작성한 차용증 공정증서로서 어머니가 2021년경 사망했으므로 ABC가 상속 지분에 따라 갚아야 된다는 내용이었어. 그런데 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어디에 하냐면은 민사집행법 59조에 따라 59조 2항이에요.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 판사 그쪽 법원에 해야 돼요. 이거를 잘 모르시고 뭐 공증사무소에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법원에 이제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하니까 사실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사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사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 법원도 좀 지방 쪽이었는데 이걸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안 아니냐, 우리 법원에 하는 거 맞느냐, 아니면 공증사무소에 해야 되느냐 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히려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민사집행법 59조 2항에 따라서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했다라고 해서 제기를 했고요. 제기를 했는데 이제 곧바로 이제 얘네들이 사채업자니까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체동산 압류를 시작했어요. 유체동산 압류를 시작하고 바로 경매길이 잡힌 거예요. 언제 경매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민사집행법 34조 제16도에 따라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어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는 강제집행 신청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은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을 촉구하는 의미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 결국 법적 효과는 똑같아요.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 내는 것도 똑같은데 법원을 직권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내자마자 바로 다음날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려서 그 인용 결정을 이제 유체동산 경매하는 집행부에 넣어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